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전산세무 1급 여러분들 강의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강의 담당하는 사람은 공경태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전산세무 1급 강의를 하게 됨을 한번 거듭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1급을 강의한다 그러면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최고급의 여러분들 그 급수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 시험은 기간은 한국세무사회의 국가공인 전산세무 1급을 강의하게 됩니다.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고요. 저희 시험은 아시는 것처럼 세무 1급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와 세무회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회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초급 단계가 아니고요. 최소한 여러분들 회계 원리를 벗어나서 중급 회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신다. 물론 중급 회계를 한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부분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에서 약간의 좀 깊숙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무튼 중급 회계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원가회계가 되겠죠. 그래서 원가회계라는 것은 이제 원가와 관리회계라는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관리회계 쪽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가회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급까지 해서 공부하지 않았던 표준원가를 더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세무 2급에서 배웠던 내용보다는 좀 계산형 문제들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라고 하죠, 여러분들. 세무회계는 이제 부가가치세 회계가 있고, 그 다음 소득세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그 다음에 법인세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보신다면 5문제가 각각 나와요. 그래서 뭐 좀 정리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가 자 우리가 보신다면 재무회계가 있다면 이제 재무는 이론입니다. 먼저 이론을 좀 드린다면 재무가 5문제 나와요. 5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라고 해서 원가회계가 또 5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라고 해서 세무회계가 5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세무에는 세 가지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부가가치세하고 그 다음 이제 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이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2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 소득세에서 2문제 정도, 부가세가 1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가가치세는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가가치세의 이론은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기초 정도, 그래서 과세표준, 특히 과세표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세액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출세액, 그 다음에 뭐 매입세액, 이런 거, 그 다음에 납부세액,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최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 이제 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좀 봐두셔야 될 게 우리가 세 가지 있죠, 여러분들. 무조건 분리가세, 그다음 조건부 종합가세, 그다음 무조건 종합가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이제 판정할 때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런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또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 과세 대상인가 비과세 대상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문제가 또 우리가 이제 주류를 이해하는데, 법인세는 너무나 다양하죠. 사실 이거 뭐 어느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법인세는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법인세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수업을 하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론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론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기를 본다면, 자, 여기를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실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네, 보시고, 실무 부분은, 자, 이렇게 나눈다면, 네, 자, 실무 부분은 이렇습니다. 재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두 일반 전표하고 섞어서 매입 매출 전표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무 2급 같은 경우는 구분하잖아요. 일반 전표 한 4-5문제, 매입 매출 전표 4-5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기 시험은 이게 이제 실기 이론이 아니고, 네, 실무 시험은 재무 문제에서 일반 전표하고 매입 매출 전표가 나오는데, 얘가 섞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세와 관련이 있다, 부가가치세와 VAT가 있다 그러면은 매입 매출 전표고, 부가세가 없는 그런 전표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원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원가에게는 실무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무는 그렇죠. 세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3문제 정도,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속서류 있잖아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한다든지 또는 뭐 부속서류로 첨부서류로 있는 뭐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 직계표, 뭐 그다음 매입세액 불공제,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뭐, 수령금액 합계표, 뭐, 등등. 그 다음에 수출에 관련돼서 뭐, 수출 실적 명세서라든지, 영세물 매출 명세서라든지, 이렇게, 부가가치세에서 첨부 서류로 나오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산세. 여러분들 꼭 주의할 거는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공부하실 내용 집중할 거는 가산세 쪽도 낸다는 거, 이런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소득세라고 하지만 이제 소득세는 사실 원천세라고 더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근로소득자만 내는 게 세무 2급이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뭐 금융소득도 시험제 내고요. 그 다음 사업소득, 그 다음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이런 쪽으로 해서, 금융과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런 거. 그래서 금융은 아시죠, 여러분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말하는